네, 안녕하세요. 세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30대 회장님을 처음으로 유튜브에 모셔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회장님이 머무시는 방까지 왔어요. 많은 것들이 눈길을 끌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벽 쪽에 이렇게 잘 전시된 그런 피규어들이 참 눈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사실은 적십자 회장으로 오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린이들 치료하는, 특히 소아암을 치료하는 의사 역할을 30년 이상 했었고, 저 피규어들의 많은 부분이 그때 같이 지냈던 환자들이 제 정년퇴임을 맞아서 만들어준 그런 피규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만들어주신 보호자와 환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저렇게 살아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2020년 8월에 예, 임기를 시작하셨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임기 한 중반 정도를 그렇습니다. 맡고 계신데요.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어떤 게 아마 이제 있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자원봉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더니 무료급식을 쭉 받으시던 그런 소외계층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소가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생각해 놓은 게 황금도시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제 저희가 후원금을 받으면 100만 원이 모아지면 그 100만 원을 소상공인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께 드려서 도시락 100개를 만들고, 그 100개의 도시락을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든지 혼자 사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무료급식이 필요한데 못 받는 그러한 분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을 배달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던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기억에 남고요. 지금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어떤 팬데믹 위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같은 인도주의적 단체의 필요성이 더 증대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쉬웠고 조금 더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분명히 있죠. 특히 이제 적십자라는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 그게 이제 이 적십자 정신의 가장 기본이어서 사실은 적십자 하면 혈액이 위주가 아니라 병원이 위주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호, 구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05년에 적십자가 만들어질 때도 고종 황제가 구휼의 개념으로 그 광해연에 이런 데 이제 25,000원이라는 큰 돈을 내리셔서 대한적십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적십자가 117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이 돼야 되는데 1980년대만 해도 적십자인 병원이 20개가 있었고 병원 선도 2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 7개로 줄어들어 있고 그 이유는 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서 폐쇄를 한. 앞으로 이러한 병원이 재난재해병원들이 더 많이 우리 적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공공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난재해연구소를 적십자에 짓고 재난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적십자가 하는, 그리고 그러한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특허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러한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적십자,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적십자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쫓아가는 것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미리 앞서서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예. 맞춰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 출신의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더 적십자 병원을 통한 공공의료 쪽에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나요? 잘 알죠. 잘 예,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의사 선생님 5분이 나오시는데 예. 그 중에 어떤 분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들 너무 훈남 미녀. 요즘 의사들이 이렇게 다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익준 의사 선생님은 천재들이 인정하는 천재 중에 천재. 공부도 수술도 하물며 기타까지도 못하는 게 없는 만능맨. 안정원 선생님은 슈바이처, 공자, 맹자도 이겨먹을 천사 같은 성품의 소유자. 레지던트에겐 악마로, 환자들에겐 더 악마로 통하는 사탄의 의사. 임둔형 외톨이. 자발적 아웃사이더로 숨쉬고 사는 게 신기한 귀차니즘의 대명사. 이것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교수.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두 번째 나오는 그 안정원 역을 했던 유연석 씨가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휴머니테리언이라는 개념,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냥 단순한 질병의 이 고통을 줄여주는 것보다 아이가 처해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이 토탈 케어라는 그 환자가 처한 환경을 전부 다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개념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유연석 씨가 맡았던 그 역할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곳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이곳에서 이제 회장님께서는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셨고 또 봉직까지 하셨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맨 처음에 회장님께서 의사의 길을 걷겠다라고 그 꿈을 가지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집안에서 이제 제가 17번째 의사인데 그냥 남자라면 당연히 의과대학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또 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다 너는 소아과를 하면 좋겠다라고 다 미리 정해 주셔서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 한 겁니다. 사실 회장님의 경력을 보다 보면은 일반적인 의사랑 다른 면들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북한 보건의료 백서를 저술하셨고 활동도 병행하셨고 직접 다녀오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 그때 저희 선배 의사가 이제 어린이 병원장이신 최용 교수님이 어디 좀 같이 가자 하셔서 그냥 무조건 따라갔는데 저는 북경을 가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또 어디를 비행기를 탔는데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2003년에 평양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가서 보고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쪽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과 남쪽에 있는 어린이들의 질병이 너무나 달라서 이것이 만에 하나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남측의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이거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손실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북한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평양의대 그 어린이 병동까지 220병상짜리 소아병원까지 건립에 제가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보건의료 쪽에서는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남북의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회장님의 임기가 남아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임기의 중반을 지나시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바람, 꿈, 희망 어떤 것이 돼도 좋습니다. 뭐 목표, 계획도 좋고요. 제가 이제 뭐 총리 출신도 아니고 의사 출신이 와서 참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부를 잘 설득해서 최소한 적십자 운영비의 20%는 정부가 좀 그거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국민의 후원금이 100%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회에 이제 법 같은 걸 좀 바꾸자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복권법에 우리 적십자 이름을 넣어서 복권의 수익금으로 우리 적십자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걸 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는 우리 병원 운영비의 최소한 20%는 이제 복지부가 이 공공의료를 유지하는 개념으로 비용을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관계 부처들을 설득하는 작업 그게 제 임기 중에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은 임기라는 3년에 갇혀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그렇죠. 너머를 보고 예. 계시네요. 예. 그리고 그 초석을 만드는 예. 걸 꼭 하시고 싶으신 예. 거군요.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항상 대한적십자사를 믿고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회장님께서 직접 눈을 맞추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헌혈을 통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적십자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우선 또한 13만의 우리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적십자는 아주 굉장히 청렴한 그러한 조직으로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정확하게 필요한 분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남은 임기 그리고 그 너머를 응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또 회장님께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